이 시기에 이걸 해야 된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시기도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육아에서는 그 아이를 이제 육아하는 데 있어서 뭐 3살까지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공부도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꾸준한 이런 약간 자기만의 공부 습관이 잡힌 친구들은 나중에 스스로 할 수 있는 확률이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뭐 3년 걸렸던 것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좀 그 말을 되게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된다. 솔직히 말하면 공부 습관도 내가 만약에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안 했다, 뭐 초등학교 1 때까지 공부를 안 했다, 이제 하고 싶다, 얘가 만약에 의지가 정말 이게 마인드셋이 갑자기 바뀌었을 경우 저는 그 시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결론은 마인드셋입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 습관을 잡는 데 있어서 늦은 시기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시작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마인드가 언제부터 정확히 확고히 됐나, 저는 이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부에 대한 약간 오개념이 만약에 고정관념이 있다면은 그것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특히 공부를 예를 들어 안 하고 못하는 애의 특징을 보면요, 나는 해서도 안 돼라는 말 정말 많이 해요. 왜 안 될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얘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든 우리 주변 환경들이 정말 풍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얘한테 처음에 중요한 게,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 해, 이게 아니라 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되게 필요하지 않나.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뭐 특별히 이걸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요런 걸 하면은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가 아니라, 정말 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뭔가, 얘가 원하는 게 뭔가, 좋아하는 게 뭔가, 이제 그것과 조금 더 연결해주고, 이런 고민들은 솔직히 많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한 친구를 한번 생각이 드네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19년째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은 그런 부류가 있어요.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약간 폭력성도 있고. 저는 그 친구한테 이 친구가 잘하는 게 뭘까를 고민을 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인정받길 원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못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얘를 꾸사리를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얘는 더 이렇게 더 삐딱선 트고 삐딱선 트고 가는데, 저는 이 친구가 특히 잘했을 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너는 요걸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너가 한 거에는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용기에 약간 미덕이 있어, 뭐 이런 말 하면 처음에는 거부감을 많이 해요. 다른 친구들은 2자릿수 더하기 2자릿수 덧셈을 되게 잘하고 있었다. 근데 이 친구는 그것보다는 한 자릿수조차 못했는데, 오늘 이것을 하나둘씩 이해를 해 나가는 그 장면에서 과정 속에 칭찬을 계속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스스로 되게 만족감도 느끼고, 선생님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저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 또 교육자로서 되게 만족감도 있고, 얘한테 이렇게 또 해주는 말이, 너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동안에 노력을 안 했을 뿐이지 너도 충분히 노력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말로도 해주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만약에 어머니나 약간 어른들이 계시다면은 특별히 쪽지 같은 걸로 얘의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가능성 있는 문구를 이렇게 주면은, 이 친구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작은 어떻게 보면 인정이잖아요. 딱딱했던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서 그때부터 이렇게 학습이나 뭐 다른 게 투입을 하면은 훨씬 더 흡수가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으로 봤을 때 약간 3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냥 공부만이 아니라 요 앞에 약간 제가 좀 더 덧붙이자면은, 인성도 잘 갖춘 공부 잘하는 친구, 그런 부모에게는 4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말로써 표현하자면은 나, 기, 가, 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요, 일단은 아이의 공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나의 성장에도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렇게 가꾸다 보니까 또 학급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혼자 성장하는 것보다 같이 성장의 시너지가 훨씬 더 발휘가 되더라고요. 이 가정에서도
아이에게만 계속 공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공부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이미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이적의 어머니 같은 것도 그냥 거실에 큰 책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같이 공부하는 거. 그래서 이적도 나중에 어디선가 이렇게 고백하기로 엄마가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저도 이렇게 좀 돌이켜 보니까 부모가 공부를 하면은 아이도 공부를 하고 부모가 여기서 책을 보면 아이도 책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가능하면은 딴 거 안 하고 옆에서 책을 보든지 이렇게 저만의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같이 시너지를 발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나부터 같이 공부를 하면은 너무나 좋겠다.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을 하면은 아이들도 보고 있다는 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기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네. 기는 기다려줄 줄 아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기 같은 경우 1을 누르면은 1이라는 게 딱 보여요, 화면에. 1이라는 걸 인풋을 했을 경우 아웃풋인 1로 화면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내가 공부한 만큼 이렇게 성적이 예를 들어 막 나와야 되는데 우리 공부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1을 눌렀는데 1이라는 게 바로 안 나올 수도 있고 한참 뒤에 나올 수도 있고, 그 인풋과 아웃풋의 약간 상호성이 원리긴 한데 여기에서도 약간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약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계속 긍정적인 것을 계속 품어주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입니다. 가는 두 번째 기와 비슷한 연관이 돼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가는 가능성이에요. 일련의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했죠. 이 사람을 현재 모습을 말고 미래의 잠재력이 발현된 모습으로 보면은 그 잠재력이 발현된 그 모습대로 아이가 커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거든요. 즉, 내 아이가 미래의 잠재력이 발현되는 그 모습으로 아이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가능성을 본다는 거는 잔소리는 줄어들겠죠. 오히려 칭찬과 격려와 감사와 사랑으로 계속 그 표현도, 아이들은 그 표현을 먹고 이렇게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나에 대한 잠재력을 믿고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 여유가 있을 경우, 네 번째 중요한 비교의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부모인 나부터 그 다음에 기다려줄 줄 알고 가능성을 보고 비교 의식을 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진 이런 부모라면은 나중에 아이들이 인성을 갖춘 공부 잘하는 아이로 이렇게 자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